함수들은 지수 로그 함수예요. 테스트 결과 쌤 보셨어요? 안 봤는데 뭐 대충 듣긴 했습니다. 로그. 몇 점이나 했어요? 아니 그냥 잘 애들이 힘들어하더라, 애들이 어려워하더라 이렇게만 들었어요. 근데 원래 약간 어려운 테스트예요. 약간 어려운 테스트고 그래도 조금 줄였는데 어려운 거 약간 줄이긴 했는데 아니 괜찮아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로그를 배웠죠. 로그를 배웠고 네, 내 낚싯대 잠깐만. 낚싯대요? 이게 원래 낚싯대예요. 낚싯대? 물리하신 고양이 그건 줄 알았어요. 아니 이거 원래 낚싯대입니다. 휴지잖아. 원래 낚시하는데 이게 부러져가지고 갖고 왔습니다. 자, 어쨌거나 지수 로그 함수를 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 우리가 지수에 대한 얘기를 했고 로그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죠? 이렇게 각각 지수와 로그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지수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수를 뭘로 확장을 했냐면 실수까지 확장을 했어요. 실수까지 확장. 이 실수까지 확장을 하면서 선생님이 뭐에 대한 얘기를 했었냐면 얘를 지금 우리가 지수를 계속해서 범주를 처음에 자연수에서 정수로, 정수에서 유리수로. 근데 유리수일 때랑 실수일 때는 이제 뭐 조건 자체가 동일하다고 했고 실수까지 확장을 하는 이유가 이쪽에서 어떤 함수를 정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교좌표에서 x축은 보통 실수 범주 전체를 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 함수, 지수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실수로 확장을 하는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수 함수라 하면 뭐냐면 지수 함수 대표적인 거를 간단히 보여드리면 y는 어떤 x에 대한 식이 되겠죠? 2의 지수 자리에 x가 들어가면 이렇게 생긴 거를 지수 함수라고 불러요. 로그 함수는 그러면 뭐겠어? y는 로그 밑이 2가 있고 이 자리에 x가 들어가는 이런 게 로그 함수입니다. 그래서 각각 지수 함수, 로그 함수. 그러면 지수 로그 함수가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만 보시면 되거든. 그 중에서도 이제 지수함수 먼저 설명을 할 건데 자, 지수함수 2의 x승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볼 거냐면 점을 한번 찍어 볼 거예요. 점을 찍어 볼 건데 여러분이 새로운 함수를 배울 때는 뭔가를 점을 천천히 찍으면서 값을 대입을 해보시는 게 편합니다. 자, x에다가 0을 넣으면 2의 0승은 1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1, 이 점을 지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1이 들어가면 얼마가 나와야 돼요? 1,2를 지나가야 되죠? 여기가 1,2를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2도 한번 넣어볼까? 2,4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값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 그러면 조금 더 작은 것도 넣어볼까요? 마이너스 1도 넣어볼게요. 어차피 우리가 요 지수라는 거는 실수 전체 범주까지 확장을 해놨기 때문에 저 자리에는 아무거나 들어가셔도 상관이 없어요. 단 밑은 0보다는 큰 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수가 유리수 범주까지 확장이 되면서 밑에 대해서 제한 조건이 생겼던 거 기억나죠? 자, 그러면 이걸 넣으면 우리는 이번에는 2분의 1이 되겠죠. 그죠? 2분의 1. 그래서 이렇게 하나만 더 넣을까요? 마이너스 2가 되면 2의 마이너스 2승은 4분의 1승. 그죠? 4분의 1. 그래요. 이런 식으로. 자, 이것이 바로 컴퓨터가 그래프를 그리는 방식이에요. 컴퓨터는 개멍청하기 때문에 점을 하나씩 겁나 열심히 집어넣어서 그래프를 그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곡선의 형태로 그릴 수 있지만 컴퓨터는 점을 엄청나게 많이 찍어가지고 모든 그래프를 만들어내요. 이게 컴퓨터가 그래프를 그리는 방식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컴퓨터처럼 하나씩 점을 대입하시면 아, 얘는 대충 이런 느낌이 되겠구나. 지수가 점점 작아질수록 너는 점점 작아지겠구나. 그럼 너가 점점 어디로 다가가냐면 잘 보시면 x값이 아주 작아져. 예를 들면 2의 마이너스 100이야. 그럼 너는 2의 100승분의 1이지. 2의 100승 얼마인지도 모르겠어. 넌 1024의 10승분의 1이야. 대충 10의 30승분의 1 정도 되겠죠. 그죠? 10의 3승이니까. 그럼 엄청나게 작은 수가 되겠죠. 즉 점점 0을 향해서 다가갑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뭐라고 불러요? 이런 상황을 점근선이라고 부르죠. 점근선. 그래서 지수함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렇게 생긴 점근선이 있어요. 기본적인 지수함수는 x축에 점근을 합니다. 항상. 됐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증가를 하는 계형인데 얘는 밑이 2기 때문에 증가를 하는 거고 밑에 따라서 상황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어.
밑을 내가 조금만 바꿔볼까? 밑을 살짝 키워서 3으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3의 x승. 자, 3의 x승이 된다고 하면 1을 넣었을 때 값은 3이 됐을 거라고. 더 큰 값이 나오겠죠. 근데 0을 넣었을 때는 신기하게도 같은 값 1이 나오게 돼 있어요. 즉 a의 x승 형태는 항상 0,1을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2가 들어가면 더 큰 값이 나오면서, 그리고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3분의 1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너보다 작은 값이 나와요. 너보다도 더 작은 값이 나오고, 그래서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이렇게 돼서 더 가파르게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서 너를 기준으로 대소관계가 서로 뒤바뀌게 돼 있습니다. 0보다 클 때는 3의 x승이 더 위에 있고 0보다 작을 때는 2의 x승이 더 위에 있게 되는, 이런 식으로 밑의 대소관계에 따라서 이 그래프가 그려지는 방식이 조금 달라져요. 밑이 커지면 커질수록 얘가 점점 가파르게 증가를 한다는 거야. 밑을 아주 극단적으로 키우면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약간 이런 모습이 나와요. 약간 여기에 착 달라붙고 여기에 착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밑이 클수록 그래프가 x, y 축에 가깝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실제로 더 가까이 많이 붙어 있죠. 얘 같은 경우는 y축, x축에 착 달라붙어 있고, 이 같은 경우는 조금 적당히 떨어져 있죠. 이만큼도 좀 떨어져 있고. 그래서 이렇게 어떤 밑의 변화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관찰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얘는 이제 밑이 1보다 큰 형태, 밑이 1보다 작은 형태는 어떻게 될까? 밑이 1보다 작은 형태를 보시면 대표적인 2의 분의 1의 x승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실은 근데 2분의 1의 x승 같은 경우에는 지수 법칙을 우리가 활용을 해보면 사실은 누구랑 같냐면 2의 마이너스 x승이랑 같아요. 그죠? 즉 2의 x승이라는 함수에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한 것과 똑같아. 그지? 근데 우리가 어떤 함수에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겠다는 건 뭐야? 그 함수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y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여기 초록색 2의 x승 그래프를 내가 그려놨으니까 이거를 대칭을 시키면, 아, 너는 대략 이런 모습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긴 게 2분의 1의 x승이자 2의 마이너스 x승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항상 어딘 지난다? 0,1은 항상 지난다. 이렇게 항상 지나는 점이 있어요. 항상 지난다는 거는 밑의 값과 관계없이 그렇다는 거야. 여기가 2일 때나 3일 때나 2분의 1일 때나 항상 지수가 0이 되면 어차피 너는 1이라는 값을 일정하게 갖겠죠.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밑이 1보다 클 때는 기본적으로 증가하는 함수, 밑이 1보다 작을 때는 감소하는 함수이고요. 너의 정의역은 실수 전체이지만 너의 치역은 실수 전체가 아닙니다. 치역 같은 경우는 어때요? 너보다 항상 위에 있죠. 즉 2의 x승은 항상 0보다는 크게 됩니다. 그래서 ax 지수함수의 특징은 뭐냐면 요 치역이 항상 0보다 크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점근선이 존재한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 이제 조금씩 평행이동이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기본 상황은 이와 같아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어떻게 되겠어? 우리가 요거를 여기다가 좀 그릴게요. 여기서 자, 우리가 A의 X승의 그래프인데 너가 A가 1보다 클 때, 그리고 그랬을 때 얘가 너는 A의 마이너스 X, 다음에 요게 A의 X, 다음에 너가 뒤집어진 게 A의 마이너스 A의 X, 그다음에 너가 이쪽에 있는 게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 자, 이렇게 총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잘 보시면 기본 AX승은 밑이 1보다 크면 무조건 증가해요. 이 기본에서 가는 거야. 이 기본 그래프에서 어떻게 가시면 되냐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면 Y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서 증가하던 게 감소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AX승에다가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얘가 위아래가 뒤집어지면서 증가하던 게 역시 감소로 바뀝니다. 근데 뒤집어지고 또 뒤집어지면 감소하던 게 다시 증가하면서 다시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승은 증가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호에 따라서 너의 그래프의 개형의 종류가 4가지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여기가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에 따라서 상황이 4가지가 존재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항상 지나는 점은 있어요. 얘는 이제 0,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렇죠? 자, 요게 일단 기본적인 어떤 지수 함수의 성질과 그래프 개형에 대한 특징이고, 요거를 비교를 해서 여기다 좀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함수의 밑에 따른 그래프를 볼 건데,
이렇게 생긴 함수 있고, 이렇게 생긴 함수 있고, 이렇게 생긴 함수 있고,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다고 할게요. 여기부터 시작해서 A의 x, B의 x, C의 x, D의 x. 자, 각각 A, B, C, D라고 한다면 우리는 A, B, C, D의 대소 관계는 어떻게 될까? 대소. 판단. 이것도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프 개형을 줘놓고 우리가 누가 제일 크고 누가 제일 작은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증가하는 함수 두 가지는 밑이 1보다 클 것이고 감소하는 두 가지는 밑이 1보다 작을 거야. 그지? 그 중에서도 A는 B보다 더 크니까 X축, Y축에 더 가까이 붙었을 것이고 C가 D보다 더 크다고 생각을 하면 그 부분이 이제 조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밑이 클수록 XY축에 더 가깝다는 기준이 뭐냐면 밑이 1보다 클 때입니다. 클 때. 클 때만 그렇고 무슨 얘기냐면 너가 만약에 2의 X고 너가 3의 X야. 그러면 너를 마이너스를 붙인 거니까 너는 3분의 아니지? 너가 2분의 1의 X고 너가 3분의 1의 X지. 그럼 보시면 밑 입장에서는 2분의 1이랑 3분의 1을 비교해보면 2분의 1이 더 크지. 2분의 1이 더 큰데 너가 덜 붙어 있죠. 그래서 밑이 1보다 클 때만 저게 가능하고 여기서는 ABCD 대소관계를 어떻게 판단하시면 되냐면 아주 손쉽게 어떻게 판단하면 되냐면 X자리에 1을 대입하시면 돼요. 이렇게. 요걸로 판단이 됩니다. X에다 1을 딱 대입하시면 X는 1이라는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겠지. 그러면 만나는 교점들이 각각 A, B, C, D가 됩니다. 그죠? 주어진 요 각각의 함수에다 1을 대입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A, B, C, D가 나오지? 그럼 가장 위에 만나는 게 가장 크고 가장 아래 만나는 게 가장 크겠지 뭐. 그래서 이렇게 X에다가 1을 대입을 하시면 만나는 교점 순으로 너가 A, 너가 B, 너가 C, 너가 D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A, B, C, D는 이렇게 됩니다. 지수함수 그래서 판단이 쉬워요. 로그함수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좀 이따 이제 로그함수를 할 거고 지수함수부터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고 이제 로그함수를 설명을 할 건데 자, 그래서 지수함수 기본적인 형태는 이와 같고요. 그림 다 그렸어? 자, 우리가 요 지수함수의 평행이동을 조금 설명을 할 겁니다. 평행이동. 지수함수의 평행이동. 우리가 평행이동을 한다는 거는 원래가 y는 뭐 이런 함수가 있다고 칠게요. 2의 x승이 있었어요. 그러면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을 평행이동을 했다고 칩시다. 그럼 너는 이렇게 바뀌겠죠. y는 2의 x-a가 되고 더하기 b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항상 평행이동이 된 양이기도 하고 너가 점근선이 됩니다. 점근선. y는 b가 되겠죠. 원래 우리 점근선은 뭐였냐면 x축인데 x축은 또 다른 말로 y는 0이라는 상수함수예요. 그죠? 그래서 원래는 x축이었는데 얘가 이제 b만큼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 뒷부분이 항상 점근선이 나와요. 지수함수의 특징. 지수함수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이만큼이 항상 점근선이 나온다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아주 독특한데 지수가 이렇게 조금 바뀌었지. 그럼 너는 어떻게 다시 고쳐서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2의 마이너스 a승 곱하기 2의 x승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그럼 잘 보시면 원래 있던 지수함수에다가 뭔가 실수배가 된 형태로도 볼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신기하게도 지수함수는 실수배가 되면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이 돼요. 무슨 얘기냐? 원래 있던 2의 x승이라는 거에다가 선생님이 곱하기 4를 내보겠습니다. 그러면 4 곱하기 2의 x승이 되겠죠. 그죠? 이 함수에다가 4를 지금 곱했는데 이 함수에 4를 곱한 것이 식을 조금만 달리 써주시면 2의 x 더하기 2가 된다고. 그래서 곱하기 4를 한 것이 실제로는 어떤 결과가 됐냐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결과가 됐어요. 굉장히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지수함수는 어떻게 된다? 지수함수에다가 뭔가를 실수를 곱했을 때 그것이 평행이동의 관점으로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됐죠? 지현아, 정신 차려. 졸리면 가서 세수하고 와. 정신 차려. 지수로 감수부터 어려워요. 큰일 나요. 수원 어렵습니다. 수원이 수투보다 어려워요. 자. 네? 수투부터 배우면 엄마들이 싫어하거든. 왜냐면 그렇잖아. 너네도 수원 다음에 수투를 배우는 게 상식적이야. 수투 다음에 수원을 배우는 게 상식적이야. 그 교육 과정상 수투를 그렇죠. 야, 너네 수학 상이 어려워, 하가 어려워? 상이요.
상이 어렵잖아. 하가 어렵지. 상이 어려워. 수상이 어려워. 수상이 양도 훨씬 많고 내신에서도 수상을 애들이 훨씬 더 어려워해요. 수상이 더 어려워요 원래는. 저는 뭐죠? 너는 약간 돌연변이.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으니까. 근데 원칙적으로 원래는 수상이, 네가 수상 진짜 어려운 걸 못 봐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 앞에 인수분해 다항식 이쪽, 항등식, 뭐 나머지 정리 이쪽, 막 거지 같은 문제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용도 수상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수상이 더 어렵고, 수원, 수투 비교하면 수원이 더 어렵고, 그리고 걔네를 다 합친 것만큼 미적분이 어렵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거 해볼까요? 로그도 제대로 못하는데 로그 함수 어떤 근데 로그 기본적인 연산만 할 수 있으면 사실 로그 함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로그에서 했던 약간 로그의 미체 변환이라든지 뭐 복잡한 그런 계산들이 지난 시간에 나왔는데, 로그 함수에서는 사실 그렇게까지 복잡한 계산들은 많이는 안 나오고 기본적인 기초적인 계산만 연산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보세요. 그래서 지수함수 일단 보시면 그래프 그리는 걸 조금 해보겠습니다. 지수함수의 그래프. 함수의 그래프. 자,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이런 함수가 있다고 할게요. y는 마이너스에 2에 x 플러스 1 플러스 3. 자,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적당히 뭔가를 대입을 해서 점을 찾으셔도 상관은 없고요. 아니면 얘가 밑이 1보다 크고 그다음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점을 가지고 이렇게 생긴 개형이 된다는 거를 이용을 해서 그리셔도 상관은 없는데, 그거를 하기가 조금 불편하거든. 그러니까 먼저 뭐부터 하시냐면 항상 점근선부터 잡아주세요. 이렇게 점근선 잡아주고 점 2개만 그 위에서 찝고 점근선에다가 점근하게끔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단계는 점근선을 그릴 것, 점근선은 y는 3이 됩니다. y는 3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점 여러분이 대입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대입 2개를 한 다음에 점근하게끔 그려줄 거예요. 여기다가 0 대입하면 뭐 나와요? 0,1 나오죠. 0,1. 그죠? 0, 왜냐면 얘가 0 들어가면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2 더하기 3이니까 0,1 나와요. 그럼 1이라는 건 너보다 조금 아래 있겠다. 그지? 그럼 0,1이면 한 요 정도. 여기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지수가 0이 되면서 너가 1이 되겠죠?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니까 2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2를 지나가게 됩니다. 마이너스 1,2. 요 두 점을 연결을 해서 지수함수 모양으로 여기에 점근하게 그린다는 거는 이런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그려주시면 돼요. 점근선 결정하시고 두 점을 적당히 연결을 하시면 된다. 자, 여러분이 그려봅시다. 자, 여러분이 뭘 그려보냐면 y는 2분의 1에 x 빼기 2 빼기 3. 자, 요거 그려보세요. 어려워. 아니요, 안 어려워요. 그려보세요. 자, 점근선 먼저 결정하시고요. 점근선 그려놓고 두 점 대입해서 그리세요. 해보세요. 해보세요. 요거 먼저 점근선 그려주고 그 다음에 적당히 여기다가 값을 대입을 해서 요거 이렇게 y는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두 점 대입하고 점근선 그려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두 점 대입. 그건 니네 맘이에요. 뭘 대입하는지는 니네 맘이에요. 근데 뭐 10 같은 거 대입하면 곤란하겠죠. 그죠? 그리기가 불편하니까. 1 같은 거 대입하는 것도 편해요. 왜냐면 밑이 2분의 1이니까. 1 대입하면 2분의 1에 마이너스 1 쓰니까 2가 나오죠. 나 같으면 1이랑 2 대입할 것 같아요. 마이너스 1이죠. 그렇죠. 왜냐면 1 들어가면 얘가 2 빼기 3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럼 여러분이 여기다가 1, 마이너스 1 찍고 그 다음에 2 들어가면 2, 여가 1이고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죠? 2, 마이너스 0 넣어도 당연히 되죠. 0 들어가면 0,1 나올 거예요. 그죠? 몰라요. 나도 안 그려봤어요. 아직. 아마 맞을 거예요. 점 2개를 찾는 게 관건이에요. 채연이 맞게 그렸네. 이게 맞아? 아니
갑자기 극경사가 맞냐고. 직선이 아니라 곡선. 곡선이야. 아, 곡선이야?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뭘 대입한지는 여러분의 이제 취향인데 일단은 2부터 대입할게요. 2를 대입하면 지수가 0이 되면서 1 빼기 2니까 1, 마이너스 2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1, 마이너스 2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0도 대입해 볼까요? 뭐 0, 1 아무거나 대입하셔도 상관없는데 2인데 이거 2 들어간 거 2, 마이너스 2인 거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나오나요? 1 들어가면 너가 지수가 마이너스 1, 그럼 너가 2, 그래서 1, 마이너스 1이니까 너보다 조금 더 크겠다, 그지? 그렇다는 건 너가 이렇게 되면서 점근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연결해 주시면 돼요. 크게 어렵지 않죠, 그죠? 이게 지수 함수를 그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게 이제 뭐 어떤 식으로 출제가 곧잘 되냐면 예를 들면 여기다가 여러분이 문제에서 여기를 이렇게 K라고 바꿔놓고 이쪽에다가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을 주고 너랑 만나게끔 하는 뭐 이렇게 주면 좀 그렇다. 너무 크다. 한 요 정도. 예를 들면 이렇게 직사각형 줘놓고 너랑 만나게끔 하는 K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럼 K값은 무엇에 영향을 주냐면 이 함수의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에 영향을 줘요. 그죠? 그럼 너가 원래 이렇게 있던 게 왔다 갔다 움직이면 최대한 왼쪽으로 가면 여기를 딱 지나겠다. 그지? 그래서 이런 모습이 돼. 여기. 그죠? 그러다 가다 보면 여기. 그래서 요 점 대입하고 요 점 대입하고 끝나고 뭐 이렇게 푸는 문제예요. 그 사이에 K값을 구하는. 요 정도 되면 이제 내신에서도 나올 만한 조금 난이도가 있는 지수 로그 함수 그래프를 이용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게 지수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얘기였고 거기 보시면 뭐 최대 최소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최대 최소는 조금 이따가 요거 로그 함수 설명하고 할 거고 거기 보시면 무슨 조건들이 나와요. 무슨 점근선 있고 어디를 뭐 지나가고 뭐 증가한다 감소한다 이게 나와 있고 치역 밑줄 치겠습니다. 치역 지수 함수 바로 밑에 오른쪽에 정역은 모든 실수고 치역 밑줄 y는 0보다 크다. 3페이지에 거기 지수함수 그래프 바로 1번 정의역 바로 오른쪽에 치역이 있어요. 정의역 바로 오른쪽에 치역 어디 있냐면 한 요쯤에 있어. 여기 찾았어?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치역이 0보다 크다라는 것이 거기다 뭐라고 써놓으시냐면 치환형 방부등식을 해결할 때 주의 이렇게 써줄게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이런 게 있어. 4의 x승 빼기 2의 x승 뭐 더하기 k가 너가 0보다 뭐 커나 같게끔 이렇게 만족하는 모든 맞아요. 방정식, 부등식, 방부등식이에요. 방등식 아니에요. 자, 근데 원래 방부등식이라고 써요. 왜가 없어요. 자, 너네도 이상한 거 많이 줄여서 부르잖아. 자, 모든 x에 대하여 성립을 하는 k를 구해라. k의 범위를 구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보면 얘를 이제 치환을 해서 t라고 놓으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t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4의 x승은 2x승을 제곱하면 4의 x승이 나오니까 그럼 식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자,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생긴 거를 모든 x에 대해서 만족을 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t에 대해서 실수 전체에서 만족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치환을 한 2의 x승은 x가 실수 전체여도 2의 x승은 범위가 어떻게 된다고? 너는 0보다 크다고 이렇게. 즉 이 부등식이 모든 t가 아니라 모든 t에 대해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0보다 큰 에서 성립하게끔 하는 k를 찾으시면 돼요. 이 범위에서. 응? 선생님 그냥 예시 들어준 거예요. 요거를 써놓고 얘는 예시라는 거예요. 치환을 했을 때 왜 주의를 해야 되냐면 치환을 하면 x는 원래는 모든 실수 x였는데 치환을 t로 함에 따라서 너가 0보다 커지는 그 범위에서만 성립하면 돼요.
즉 어떤 제한 범위가 있는 2차 방정식 부등식을 풀어나가는 나가는 상황이 된다고. 너네가 수학상에서도 2차 방정식 부등식을 많이 푼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도 시수 전체에서 만족하는 걸 찾는 건 되게 쉬운데 얘가 이제 범위가 제한돼 있으면 그 범위에서의 최대 최소라든지 방정식 부등식을 해결하는 게 훨씬 더 불편해요. 왜냐면 그 범위 안에 대칭축이 있는지 대칭축이 너보다 작은지 더 큰지 막 케이스 나눠서 풀어야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하려면 이제 수학상에서 그 부분이 잘 돼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치환을 했을 때 이런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됐죠? 응? 요게 0보다 크다니까? 2의 x승이. 얘가 이렇게 생겼잖아. 아까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 그래서 치환을 하면 t는 0보다 크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지수 함수에 대한 얘기였고, 그러면 로그 함수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로그 함수는 지수 함수랑 비교를 해서 보여드릴 건데, 우리가 원래가 y는 2의 x승이라는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얘가 지수 함수였죠, 그죠? 그러면 요거를 양변에다가 밑이 2인 로그를 취해 주시면 로그 2에 y는 로그 2에 x가 되면서 요 자리는 그냥 x가 되겠죠, 그죠? 좌변은 로그 2의 y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직은 역함수는 아니에요. 그냥 주어진 식을 그냥 변형한 거고, 역함수는 언제부터 역함수냐면 y 대신에 x가 들어갈 때부터 너는 y, 얘가 이제 역함수인 거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로그 함수라는 녀석은 요 지수 함수와는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어요. 역함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럼 역함수 관계에 있다라는 요소를 토대로 여러분이 지수 함수에서 알려드린 성질을 로그 함수로 충분히 확장을 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정의역이 있었고 치역이 있었고 점근선이 있었는데 그리고 항상 지난 점이 있었어요. 항상 지난 점. 자, AX승 로그 AX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증감. 보시면 정의역은 너가 실수 전체였죠. 치역은 x가 0보다 크다였어요. 점근선은 y는 0이었고요. 항상 지난 점은 0,1이었어요. 증감은 너가 a가 1보다 크면 증가고 a가 1보다 작으면 감소함수였어요. 이게 기본적인 지수함수의 특징이었다면 로그 함수는 이거를 역함수를 했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내가 봐봐. 지수함수 뭐 기본적인 게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 로그 함수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잘 봐. 정의역이 실수 전체였는데 너의 정의역이던 x는 너의 역함수인 로그 a의 x 입장에서는 뭘로 바뀌어야 돼? 정의역은 치역으로 바뀌어야 돼요. 왜냐하면 역함수라는 거는 y와 x를 서로 뒤바꾼 거니까. x가 실수 전체인 거잖아. 그럼 여기서는 y가 실수 전체라고. 잘 보시면 로그 2의 x라는 함수는 여기 쪽으로 마이너스 무한대 한없이 작아지고 한없이 커진다고 이렇게 양쪽으로. 그래서 여기가 실수 전체예요. 그 대신 뭐에 영향이 있겠어? 얘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점근선이에요. 그러면서 0보다 작을 때는 정의가 안 돼요. 그걸 뭐라고 부른다? 너의 로그에서의 진수 조건이라고 불렀어. 기억나? 진수 자리는 항상 0보다 커야 된다고 했어요. 기억나죠? 그래서 여기가 y가 0보다 크다입니다. 에이? 뭔 소리야? 정의역이 x가 0보다 크다. 뭐야? 네가 y가 0보다. 죄송. 맞아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점근선이 y는 0이었는데 너는 x는 0으로 바뀌고요. 항상 지난 점이 0,1, 1,0으로 바뀌고요. 너는 증가 감소는 보시다시피 어때요? 원래 증가하면 너도 증가하죠. 왜 그럴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했다는 거는 내가 너를 두 개를 연결한 어떤 임의의 평균 변화율을 생각을 해볼까? 직선이 이렇게 있다고 쳐봐. 그러면 너를 대칭시키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y는 x에서 대칭인 두 직선은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기울기의 곱이 항상 1이 돼요. 그죠? 근데 증가한다는 건 이런 평균 변화율들이 두 점을 연결한 임의의 점을 연결한 기울기가 항상 양수가 된다는 건데 이건 계속해서 그럼 증가를 하겠죠. 그러면 너가 양수면 너의 역수도 양수겠죠. 그렇기 때문에 너가 증가하면 너도 증가해요. 너도 감소해요.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지수함수의 특징을 로그함수의 특징으로 적용을 한 거예요. 특별히 어려운 거는 없죠. 여기가 아까 0,1이었으니까 너가 이쪽이 1,0이겠지. 당연하지. 로그 2의 1은 0이니까. 그죠? 이렇게. 그래서 로그 A의 1 같은 경우에는 진수가 1이 되면 항상 0이었죠. 로그의 연산상. 그래서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아까 우리가 미체 변화에 따라서 A의 X승 관찰을 했고요. 이번에는 미체 변화에 따른 로그 A의 X를 한번 볼 건데 볼게요. 먼저 4개만 봅시다. 자, 로그 2의 X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너가 로그 2의 X. 그럼 여기서 로그 3의 X를 그린다고 하면 로그 3의 X는 너보다는 위로 이렇게 그려질까 아니면 이렇게 사이로 밑으로 그려질까? 로그 3의 X는. 로그 3의 X는 누구의 역함수냐면 3의 X승의 역함수예요. 밑으로 그려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로그 3의 X. 뭘 가지고 판단을 하시면 되냐면 아까는 우리가 요 미츠의 대소 비교를 할 때 X자리에다 X는 1을 넣으니까 얘네가 쭉 A가 나왔죠. 얘는 뭐라고 하시면 되냐면 Y에다가 1을 넣으면 돼요. 너는 1을 하면 너가 A가 나오면 되죠. 그죠? 그래서 로그 함수 같은 경우에는 Y는 1을 보조선으로 그렸을 때 만나는 점들이 밑이 되기 때문에 요 밑이 더 큰 쪽이 더 아래로 가파르게 이렇게 X축으로 달라붙는다는 점에선 똑같아요. X축으로 가까이 붙고 있죠? Y축으로 가까이 붙고 있죠? 1보다 클 때는 항상 밑이 클수록 축에 가까이 달라붙는다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2분의 1, 그 다음에 3분의 1 같은 경우에는 로그 2분의 1의 X라는 거는 마이너스의 로그 2의 X 맞니? 왜냐면 2분의 1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앞으로 나올 수 있죠? 너를 대칭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칭을 시킨 거 2개를 그려볼게요. 요거랑 요거랑 너가 그러면 로그 3분의 1이고 로그 2분의 1의 x죠. 이렇게 비교를 해주시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이제 대칭성을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린 거고 기본적인 미체 대소 관계에 따른 함수를 선생님이 여기를 편의상 이렇게 너는 로그 A의 x 순서대로 너를 로그 B의 x 너를 로그 C의 x 너를 로그 D의 x라고 한다면 A, B, C, D의 역시 대소 비교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비교를 하시면 되냐면 이쪽에다가 Y는 1을 보조선으로 갖다 그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Y는 1과 만나는 점들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너는 누구랑 1이 만나는 거냐면 이 함수 C랑 1이 만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C입니다. 너는 얘는 로그 D랑 만나는 거예요. 여기가 D가 나와요. 그 다음에 너는 얘랑 만나는 거죠. A가 나오고 너는 너랑 만나죠. B랑 나와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어떤 대소관계 있냐면 C, D, A, B 이런 대소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지수함수보다는 암기하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상당히 불편해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어차피 역함수 관계이거자 그럼 너를 뒤집어서 보시면 이쪽이 제일 커요. 항상 이 y좌표가 큰 쪽, 그러니까 뭐 y는 1과 만났을 때 x값이 가장 큰 쪽이 밑이 가장 크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지수함수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자 이렇게 돼 있었고 얘는 x는 1이랑 만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였지. 얘는 이렇게 순서대로예요. 선생님이 여기를 ABCD라고 써서 헷갈려 보일 뿐이지 너를 뭐 로그 AX, 너를 로그 BX, 로그 CX, 로그 DX 이렇게 넣으면 ABCD 순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보조선을 이용을 하시면 여기서는 Y는 1, 여기서는 X는 1 이렇게 두 가지 이용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대소관계를 찾을 수가 있고 이쪽 로그 함수에서 특히나 잘 나오는 유형이 한 가지가 있는데 아까 선생님 함수의 이동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했었죠. 얘도 함수의 이동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 건데 보시면 로그 함수 A의 X의 이동 자, 요걸 할 건데 그럼 보시면 Y는 로그 2에 이렇다고 합시다. 너가 4x 플러스 1 자, 4x라고 할게 4x 자, 그럼 보시면 아까는 함수, 지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함수 전체에다가 뭔가를 곱하면 걔가 평행이동이었다면
얘는 x에다가 4를 곱했더니 이게 어떻게 쪼개지냐면 로그 2의 4랑 더하기 로그 2의 x로 쪼개지더라 이거야. 이렇게. 얘는 이제 2가 되겠죠, 그죠? 이 부분은 꼭 항상 깔끔하게 계산될 필요는 없어요. 뭐 이거 3이면 그냥 로그 2의 3인 거지. 그래서 요만큼이 평행이동이 되어 있다. y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수함수는 지수함수 전체에다 곱하면 x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 로그 함수는 x에다가 뭔가를 곱하면 그게 y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이에요. 기본적으로 서로 역함수 관계니까 그 부분이 서로 반대라는 거예요. 왜 서로 커플템이죠? 제가 원래 이걸 머리 내려올 때 쓰는데 얘가 웃으면서 하나 줘 이래가지고. 아, 그럴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어떤 것들이 곧잘 나오냐면 이게 되게 잘 나와요. 로그 2의 x를 대칭 평행 이동 시켜서 만들어지는 그래프. 요거를 이제 다 찾는, 뭐, 기니디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와요. 기억부터 미음까지 줘놓고, 너를 대칭이동 혹은 평행이동해서 포개어진 형태가 어떤 게 되겠는가.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로그 2에 마이너스 x. 이런 거 대칭이동은 된 거겠죠. 그죠? 마이너스 로그 2에 x. 이런 것도 괜찮겠죠? 또, 로그 뭐, 2에 3x. 이런 것도 어때? 얘 같은 경우에도 3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고 그랬죠? 더하기 로그 2의 x. 이런 것들은 다 돼요. 이런 건 어때? 로그 8의 x의 3승. 이런 거. 8이라는 건 뭐냐면 로그 2의 3승, x의 3승, 너는 3분의 3 로그 2의 x. 그러니까 너는 로그 2x죠. 사실은 같은 함수인 거고. 근데 여기서 진짜 잘 나오는 요게 있습니다. 얘는 처음 풀면 누구나 다 틀리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자, 로그 잘 보세요. 4의 x 제곱. 요거의 그래프를 생각을 해보면 선생님 방금 요게 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도 언뜻 생각하기에 이것도 그러면 로그 2의 x 제곱이고 넌 2분의 2의 로그 2의 x이고 너는 로그 2의 x인데 근데 얘는 왜 안 된다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어디에 있냐면 이 함수의 진수 조건에 있습니다. 그죠?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음수가 들어갈 수가 없지만 얘는 음수가 들어가도 정의가 잘 되는 형태예요. 그래서 얘는 사실은 로그 2의 x랑 똑같지 않고 누구랑 똑같냐면 잘 봐. 얘가 x제곱이 여기가 2가 앞에 2분의 1이 이렇게 나왔다고 칠게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편이 편해요. 자, 너가 지수로 올라옵니다. 이렇게 올라오겠죠. 맞아요? 근데 여러분은 루트 x제곱을 뭐라고 불러요? 2의 절대값 x라고 부르죠? 이렇게. 그러면 x 대신에 절대값 x가 들어간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었냐면 로그 2x가 이렇게 생겼다면 너를 접어서 이렇게 대칭시킨 함수가 바로 로그 2의 절대값 x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로그 2의 x는 이거 한쪽 자리 이거밖에 없어. 그럼 내가 이걸 아무리 막 대칭이동 평행이동을 해도 이거 두 개짜리를 만들 수는 없잖아. 그래프가 두 개짜리잖아 얘는. 그래서 얘는 아예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항상 틀리게 나온다고 선지에서. 이렇게. 요거는 참이 된다고. 여기까지는 사실은 약간 TMI입니다. TMI. 이거는 이제 내신 같은 데나 나올 수준이고 보통은 요게 나오고 요게 이런 이유로 안 된다. 절대값 x라서. 근데 그 이유가 뭐다? 진수 조건 때문에. 진수 조건이 달라지면 이런 부분에서 불편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얘는 괜찮은 거야. 얘는 왜 괜찮아? 얘는 요거 한 개짜리니까. 한 개짜리는 이걸 대칭시키면 만들 수가 있거든요. 두 개짜리는 못 만든다는 거예요. 로그 함수 유일하게 이런 특징이 있어요. 지수 함수에서는 이런 얘기 선생님이 전혀 안 했죠. 그죠? 지수 함수에는 그런 것이 없다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조금 해봤고, 자, 요거 한 가지만 설명하고 잠깐 쉬었다 문제 풀고 마칠 거예요. 아까 요 지수함수에서 지수함수에 대한 이동을 할 때 지금 요거 로그 함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이걸 좀 정리해 놓을게요. 로그 A의 KX. 너는 로그 A의 K 더하기 로그 AX죠. 그래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이동이 된 거였다면 지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K 곱하기 AX승. 자,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K라는 걸 조금 독특하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K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의 로그 A의 K라고 쓸 수 있어요. 요거 이해가니? 지난 시간에 로그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다면 밑이 A고 너가 A면 너는 사실은 그냥 K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얘를 K로 쓸 수도 있지만 K를 너로도 쓸 수가 있다는 거야. 밑을 A로 통일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꾼 거예요. 통일을 하고 났더니 넌 이렇게 됐다고. A의 로그 A의 K 더하기 X 이렇게 바뀐다고. 그래서 지수함수 입장에서도 임의의 지수함수에다가 어떤 실수를 곱하시면 그것은 이렇게 생긴 평행 이동의 형태가 된다고. 평행 이동을 찾으려면 너를 식을 변형을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 지난 시간에 로그에서 이제 배웠어야 되는 부분이고, 얘 같은 경우도 이제 로그 연산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문제 풀게요. 10분 쉬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평행 이동을 했더니 이렇게 됐대요. 그랬을 때 n과 m을 구해달라는 거죠. 함수의 이동과 관련되어 있고, 그럼 식을 써볼게요. y는 2의 3x승 빼기 1인데 얘는 사실은 8인 거죠. 8. 8의 x승 빼기 1. 자, 이 상태. 너를 평행 이동을 했더니 이 녀석이 됐대요. 평행 이동을 하시면 8에 x 대신에 x 빼기 m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플러스 n. 자,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근데 그게 뭐랑 똑같다고 그랬냐면 이렇게 3 곱하기 8에 x 플러스 2 빼기 3. 자,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어떤 식으로 합칠 수 있다고 했냐면 3을 8에 로그 8의 3으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얘를 지수에 곱해 줄게요. 요 지수에 더해 줄게요. 그러면 너는 8에 x 더하기 2 더하기 로그 8에 3 이렇게 된다는 거죠. 빼기 3 있고. 그래서 요 부분이 너가 마일 플러스 n이고 요 부분이 마이너스 m인 거예요. 문제에서는 n 빼기 m을 해달라고 했지. 그럼 너랑 그러니까 n은 구해지고 n은 마이너스 2가 나오고 마이너스 2랑 너랑 그냥 더하시면 되죠. 그러면 답은 마이너스 2 더하기 2 더하기 로그 8의 3 이렇게. 이 부분이 없어지고 답은 로그 8의 3인데 로그 8의 3이 있나 해서 봤는데 있네요. 답은 2번에 있죠. 그죠? 괜찮나요? 안 어렵죠? 넘어갑니다. 2번. 아니요를 하는데 어차피 의례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자. 64 곱하기 2의 x승을 y축에 대해서 대칭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이동했더니 너가 됐대요. F3을 구해봐라. 자, y는 지금 요렇게 너를 먼저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3만큼 평이동을 하면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fx인 거예요. fx에다가 우리는 3을 집어넣는 거죠. 3을 갖다 넣어주시면 요게 뭐가 되냐면 F3은 64 곱하기 2의 마이너스 3승 플러스 3 이렇게 된다. 근데 이 부분이 8이 나오죠. 답은 11 나온다. 11. 3번. 3번 여러분이 한번 풀어볼까요? 한번 풀어보세요. 이걸요. 2x승 있고 n만큼 평이동한 게 gx. 근데 요 식 두 개를 만족을 한대요. 그럼 미지수가 mn 두 개 있고 식 두 개 있으니까 연립하면 나오겠죠. 그래서
그래서 기본적인 지수 연산, 로그 연산이 이제 돼야지만 이 부분이 조금 그래도 연산이 되니까. 이제 왜? 어느 부분? 뭐 보고 있어? 요거? 저게 요거? 네. 요거? 아니요. 저거잖아요. 2 마이너스 X 썼는데 그걸 왜 더하면 8로 들고 나와요? 얘가 8이라고. 너는 8. 얘가 8. 수업에 좀만 집중해 주세요. 여기 8이라고 설명했어요. 놓치면 안 돼. 수학하보다 우리 수업이 템포가 빠를 수밖에 없어요. 수학하는 좁은 진도를 16번인가 수업을 했죠. 우리는 넓은 진도를 11번 수업할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1.5배 이상 빨라요. 어쩔 수 없죠. 영상통화 거세요. 벌써 쌍욕 먹은 것 같아요. 안 풀려요. 자, 아니. 자, 여기다가 이렇게 x 빼기 m 더하기 n. 요거 두 개에다가 이제 대입한 다음에 서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식은 G1은 2F1. 1 들어가면 나왔다. 아이씨. 2F1, 2F1이니까 여기다가 1 들어가면 4인가요? 이렇게. 얘가 2F1. 그 다음에 G2는 4F2 더하기 4죠? G2는 대입 4F2 더하기 4. F2는 4가 나오고 4를 곱하면 16, 4를 더하면 20. 이렇게. 4F2 플러스 4. 자, 식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너랑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위아래를 서로 빼주면 이 부분은 사실은 뭐로 쓸 수 있냐면 2의 1승 곱하기 2의 1-m이라고 쓸 수 있죠. 이렇게. 여기에 2의 1승 빼기 m 있죠. 그러면 요거에다가 얘를 빼주면 좌변이 뭐가 남냐면 그냥 2의 1-m승이 남습니다. 자, 우변 같은 경우에는 아래 거에서 위에 걸 뺐으면 16이 남는다는 거니까 너가 2의 4승. 여기서 m 값이 나오네요. 너가 4니까 m은 마삼. 요게 나오면 대입해서 풀어주시면 끝이죠. 자, 요게 지금 16이니까 너가 16이죠? 너가 n 4, 그렇죠. n은 마이너스 12. 그냥 대입하고 연산하는 문제입니다. 특별히 어렵지 않아요. 자, 4번 보시면 아까 설명했죠? 4번은 답이 뭐게? 네? 그죠? PCA 순이죠?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x는 1에다가 대입을 해서 x는 1을 대입을 했을 때 만나는 교점의 함수값에 대소관계를 보시면 돼요. 4번은 x는 1이라는 보조선을 그어주시고 위에서부터 B, C, A 순으로 만나주죠. B, C, A 넘어갑니다. 자, 5번 볼게요. 5번 나름 이쪽에서 잘 나오는 유형이고요. 일단 별표 치겠습니다. 우리가 AB의 어떤 부호, 뭐 대소관계를 가지고 요 그래프가 지나가는 4분면을 찾는 문제인 건데 먼저 A는 0과 1 사이에 있고요. 그 다음에 B는 1보다 크대요. B가 1보다 크다는 왜 줬을까 잘 모르겠고 Y는 마이너스 AX승 플러스 B. 자, 요거 우리가 그릴 때 어떻게 그린다고 했냐면 요거 일단은 요 부분을 점근선을 먼저 잡아준다고 했죠. 그래서 Y는 B를 잡아줘. Y는 B. X에다 1 넣어줄까요? 0 들어가면 뭐 나와요? 0, B 마이너스 1 나오죠. B 마이너스 1. 그죠? 그래서 0, B 빼기 1이 나옵니다. 그러면 B 빼기 1이면 한 요 정도. 너가 0.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쓸 게 뭐가 있냐면 요거를 쓰셔야 돼요. 어쨌거나 B는 1보다는 크고 A보다도 크죠. 그죠?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뭘 대입하면 될까? X에다가 요 A와 B의 대소관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X에다가 그렇죠. 1을 대입하시면 뭐가 나오냐면 B 빼기 A가 나와요. B 빼기 A가 나오기 때문에 B 빼기 A라는 것이 양수가 된다라는 거를 써먹을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B 빼기 A가 뭐 1 들어가면 어쨌거나 있겠죠. 근데 B-A랑 B-1이랑 비교해보면 누가 더 크게? B-A 쪽이 더 크죠. 왜냐하면 A가 지금 1보다는 더 작으니까. 그래서 너가 1 들어가면 여기가 X가 1인데 1, B-A는 너보다 약간 위에 있어요. 이렇게. B 빼기 A. 왜 직선을 하나 더 그렸어요? 여기는 X는 1이에요. X는. 요 위에 있다는 걸 그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남은 거는 뭐냐면 우리가 사분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지금 Y축은 그려놨는데 X축의 위치를 몰라요. 근데 B 빼기 A는 0보다 크지? 근데 B 빼기 1은 어때? 0보다 어때요? 작다고? 크죠? 그러니까 X축은 너보다는 더 아래로 내려가요. 이렇게. 그리고 그립시다. 따단. 이렇게 되겠죠? 지나가는 건 1, 2, 3 끝. 이렇게. 여기 지나가죠? 1, 2, 3 이렇게. 맞아요? 조금 어렵죠? 넘어갑니다. 6번. 참고로 원래 문제 20 몇 개, 4개인가 그랬는데 줄였어요. 20개로 줄였습니다. 네? 뭐가? 2개 줄이 24개였어요. 4개 줄였어요. 4개. 4개 대폭 4개나 줄였습니다. 자. 이야. 어메이징. 숙제도 줄인 거예요, 사실. 와. 숙제가 원래 이거에다 12문제 더 있었어요. 왜? 그냥 조용히 해. 자. 다음은 지수함수의 그래프 위에 점 A, C, E, 그 다음에 너가 B, D. 근데 모든 점선은 XY축에 평행하고 밑줄 삼각형 ABC의 넓이가 1. 그때 삼각형 CD의 넓이를 구해봐라. 자,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서 Y는 X 있고 어떻게 지나가냐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있죠. 자, 대충 이렇게 생겼을 때 지금 ABC 요거 삼각형 넓이 준 거예요. 이만큼의 넓이가 1. 그랬을 때 CDE 요거 넓이가 얼마니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너의 넓이는 얼마니? 자, 함수는 A의 X승. 일단 뭐부터 해볼 거냐면 지금 이 녀석이 항상 지나는 요 점이 0,1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1이에요. 너가 1이고 이 Y는 X라는 녀석은 이 위에 있는 점들은 항상 XY 좌표가 같죠. 그럼 Y 좌표가 1이니까 너의 X 좌표는 당연히 1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너의 길이가 1이니까 너의 높이가 2가 나와야 되죠. 이렇게. 2가 나와야 돼요. 그죠? 여기가 2가 되면 너의 높이가 나와요. 너의 높이가 3이죠. 그래서 여기는 3이에요. 그리고 너가 3이면 너도 3이기 때문에 너를 3을 이제 또 대입을 해서 여기다가 구해줄 건데 요 2라는 값을 여기 요 녀석 얘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1을 여기다가 대입한 함수값 그게 A가 나와야 되죠. 그죠? 그래서 A가 3이 나와요. A는 3. 왜냐면 A의 1승이 3이니까 1 대입한 게 3이었죠 아까? 이렇게. 그럼 이제 다시 너를 3을 대입하시면 여기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3의 3승이니까 27이 나와야 돼요. 27이 나오고 아까 요거 가로 길이가 2, 너의 높이가 그럼 얼마냐면 24가 되기 때문에 넓이는 24가 나오는 뭐 이런 문제입니다. 괜찮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자 로그 함수 7번 문제 보시면 얘는 이제 두 함수의 정의역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정의가 되기 위한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그냥 조건인 거예요. 지난 시간에 로그 수업 한 거랑 사실 똑같습니다. 정의역은 뭐다? 요 로그 괄호 안에 진수 부분이 0보다 클 것 이렇게 된다고. 그럼 그 두 개 교집합하는 거예요. 7번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7번은 두 개의 부등식을 연립을 하시면 되는데 8x x제곱이랑 너가 0보다 커야 되고요. x 빼기 4도 0보다 커야 되죠. 이렇게. 둘을 동시에 만족하시면 됩니다. 교집합 보는 거니까. 크게 어렵지 않죠? 넘어가서 여러분이 8번 풀어보세요. 이거 계산하지 말고 8번으로 넘어가세요. 식 썼으면 끝났습니다. 이거 뭐 못 푸는 사람 없습니다. 아니 못 풀면 여기 앉아있을 리 없어요. 자, 넘어가세요. 빨리 푸세요. 8번 푸세요.
이게 뭐죠? 좌표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거나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던 내용 중에 하나이죠. 대칭이동, 평행이동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함수에 대한,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얘기. 답은 몇 번이게? 딩동댕. 뭐 때문에? x제곱 때문에. 그죠?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문제 자체. 아, 개쩔. 미안해. 4번 같은 경우, 이거 할때 응. 2분의 1을 이렇게 하면은 x가 되지 않나요? 근데 2분의 1을, 봐봐. 얘가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되겠다는 거잖아. 근데 2분의 1승인데, 2분의 1승은 사실은 2분의 1승의 정의는 루트예요. 맞아요? 근데 루트 x제곱은 절대값 x였어요. 근데 로그 3의 절대값 x라는 함수는 x에다가 1도 들어갈 수 있지만 마일 같은 거, 음수 같은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음수. 그래서 정의가 0일 때만 안 되고 이렇게 생겼다고 했죠. 양쪽으로. 그래서 그래요. 넘어갑니다. 지우개 떨어졌다. 그 밑에. 저요? 음. 저요. 너요. 네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어요. 너에게 가장 가까우니까 네 거일 가능성이 가장 높겠지. 네 거 아니래? 네. 넘어갑니다. 집이 올라갔어. 벌써 많이 풀었어요. 자, 9번 보세요. 30분 끝난다고 바로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나요? 저번에 수업을 쨌는데 영상도 집에서 안 보고 오고 숙제도 안 했는데 바로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나요? 네. 그래? 엄마는 생각이 다를 것 같은데 엄마한테 전화해봐야지. 엄마한테 연락을 해야 돼요. 그래? 엄마한테 그럼 내가 좀 이따 문자 보낼게요. 자, 오지 말라고. 자, 보세요. 끝나고 모르는 것만 좀 물어보고 마칠게요. 자, 실수 ABC에 대해서 다음 곡선이 XY 축과 만나는 점이 각각 마이너스 2,0, 0,1 그리고 밑줄 점근선의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4일 때 ABC의 값을 구해봐라. 우리가 로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언제가 늘 점근선이 되냐면 요 진수 부분, 얘 같은 경우에는 bx 플러스 c죠. 요 진수가 0일 때 이 값이 너가 는 0, 1 때가 점근선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로그라는 값은 0으로 다가감에 따라서 값이 점점 이제 한없이 작아지거든. 이제 a가 뭐 1보다 클 때는 1보다 작을 때 한없이 커지고. 그래서 0으로 다가갈 때 기본적으로 이때 점근 아니면 이렇게 점근한단 말이야. 얘가 지금 x는 0인 거고. 근데 얘는 이제 x가 아니라 bx 플러스 c라고 조금 평행이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체가 0이 될 때가 항상 점근선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마이너스 2,0, 0,1 두 점을 주고 놨는데도 미지수가 총 ABC 3개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풀린단 말이야. 점근선 x가 마이너스 4라는 걸 이용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점근선이 마이너스 4라는 얘기는 x에다 마이너스 4를 넣으면 마이너스 4b 플러스 c가 나오는데 이 값이 그냥 0이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이, 0, 0,1 대입하면 되죠. 자,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마이너스 2b 플러스 c는 1이 나와야 되죠. 이렇게. 왜냐면 항상 로그라는 값은 이 자리가 1이 될 때가 0이 되는 거였죠. 1,0 지난다, 마이너스 2,0이 지난다고 했으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이게 1이 나오고 1이 나오면 전체 함수 값이 0이 나온다. 이렇게 두 가지. 여기서 b 값이 나옵니다. c는 4b니까 b는 2분의 1 나오네요. c는 2 나오나? 짠.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0,1 지난다고 했죠. 0,1이라고 했는데 너를 대입을 해보시면 로그 A에 2가 되겠죠? 는 1 이렇게 A는 2가 되겠네요. 그래서 ABC 값 다 구했다. 요거 두 개 연립하고 얘는 마지막에 0,1 대입한 거예요. 넘어갑니다. 10번이 바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문제입니다. 10번 여러분이 한번 풀어볼까요? 로그 2에 EX 플러스 K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프 개형을 일단은 그려주시고 아까 했던 건데 왜 모르겠지? 점근선이 지금 마이너스 2분의 그렇죠. 점근선이 마이너스 2분의 K예요.
K 값이 변화함에 따라서 어쨌거나 얘가 좌우로 평행이동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거의 기본 형태는 사실은 이거였을 거라는 거예요. 로그 2의 EX. 이게 평행이동이 됐다고 생각하면 돼. 여기다 K가 더해지는 거면 얘는 사실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인 거잖아. 그럼 로그 2의 EX면 어차피 얘는 로그 2의 X에다가 1 더한 형태죠. 그러니까 기본 구조 자체는 로그 2의 X랑 똑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얘가 이제 왔다 갔다 평행이동을 하는 구조라는 거야. 근데 로그 2의 X는 아까 이렇게 생겼었어요. 이렇게. K 값에 따라서 얘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원점이 5이고 대각선의 교점이 한 변의 길이가 4짜리 정사각형이라는 거는 그림이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생겼다고. 그럼 너네가 K 값이 아주 K 값이 작으면 K 값이 작을수록 얘는 오른쪽으로 가겠죠. 왜냐하면 EX 플러스 K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너는 2에 X 더하기 2분의 K라서 X축 방향 마이너스 2분의 K만큼 평행이동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K 값이 커지면 왼쪽으로 가고 K 값이 작아지면 오른쪽으로 가요. 이렇게. 그래서 약간 이런 식이라고 슉슉슉슉 이렇게 간다고.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고. K 값이 이동함에 따라서. 그럼 K가 가장 클 때랑 가장 작을 때는 어디 있을 때겠어? 당연히 어디를 지날 때. 그죠? 여기랑 그다음에 여기 지날 때. 요거 두 개 그냥 갖다 대입하면 끝이. 대입했는데 갑자기 여기가 생각이 안 나. 너는 2, 마이, 2. 너가 2, 마이. 두 개를 갖다가 주어진 식에 대입해서 K 값을 구하시면 그 사이에 있는 범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K 값의 범위. 최대 최소의 합이죠. 최대 최소의 합. 저런 거를 요새도 하는구나. 나 어릴 때도 했는데. 신기하다. 이렇게. 괜찮단 말이야. 원래 눈치가 안 보긴 하는데. 해석은 재밌지만. 아니 나는 그 합주기 같은 거를 요새도 한다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세제 아니에요? 제 아, 너만 하는구나. 아니요. 가나 너 유치원에 있을 때 합주기가 됐어? 안 했잖아. 근데 너네 다 알긴 알잖아. 합주기가 됐어? 나 알잖아. 병환이 그걸 맞냐? 병환이 그냥 맞잖아. 알잖아. 아니야 삐약삐약 아니야? 그래. 오리 꽥꽥 뭐 약간 이런 건가? 나 이거 다 했잖아 얘들아. 왜 그리 썸스럽게. 나도 안 했어. 나 유치원 안 다녔어. 물오리 이거 안 했어? 근데 뭐라고요? 물오리 아 얘가 더 심각한데요? 맞지 않아요? 물오리가 기다려봐. 정확한 가사를 생각을 하고 있어. 왜냐면 우리 딸도 그 노래를 부르거든. 옛날에 어릴 때. 물레 소가지 사당 사냥꾼 듯한 물오리 이거라고 그거? 그 다음에 뭐야? 부푸게 구이 집게 입게 가재. 아 맞아. 그래. 아 맞아. 기억났다. 너무 심각하네. 그래서 마지막에 따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딱 끝나는데, 그지? 끝이 기억이 안 나. 무슨 뭐 물풀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지? 물풀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푸르르르르르 물풀 이거. 그러니까 무슨 물풀이 있어. 왜냐하면 동물이 나오다 갑자기 물풀이 나와. 그래서 야, 이거는 너무 종을 뛰어넘는 것이 아닌가. 갑자기 소라 하잖아. 맞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자, 보겠습니다. 자, 요거 계산해 볼게요. 마이너스 4 더하기 K는 4가 되겠죠? 얘는 4 더하기 K는 2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4분의 1 되겠죠. 이렇게. 너랑 너. K 값 두 개 나오고 끝났죠. 그죠? 넘어갑니다. 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관계. 몰라요. 답은 모르겠어요. 이거 위아래 그냥 더하면 되겠죠. 4분의 17 나오는 4번 맞네요. 그죠? 왜냐면 요거 띡띡 더하면 여기 어차피 뿔마니까 없어지고 KK 더하니까 이렇게 4 더하기 4. 4분의 1. 노래 그만. 그만. 자, 정신 나갈 것 같으니까 조용히 하세요. 자, 우리 아기 염소들 신났죠? 자, 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관계 일단 별표 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쉬운 유형은 사실은 아니고
이쪽에서는 이제 약간 어려운 유형들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관계는 서로 역함수 관계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기하학적으로는 y는 x에 대해서 선대칭인 관계에 있어. 그래서 그러면 y는 x에 대칭인 상황을 가지고 이제 풀어내는 것들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12번 혹은 뭐 11번 이런 것들이고 자 보시면 너의 역함수의 그래프를 n만큼 n만큼 평행이동을 했을 때의 그래프가 너와 일치했을 때 n 빼기 m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그럼 역함수를 직접 구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직접 구해서 우리가 해도 상관은 없고 아니면 지금 gx가 얘가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 3의 2의 x승 더하기 2. 자, 역함수 가지고 할까? 역함수 가지고 합시다. 자, 어차피 너는 y. 그러면 4분의 x는 2의 y승 4를 곱하면 플러스 2 xy 바꿔주면 y는 2의 x 플러스 2. 자, 우리 fx의 역함수는 이렇게 생겼어요. fx 역함수는 이렇게 생겼고 이 상태에서 m만큼 n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죠. 자, 평행이동을 하시면 y는 2의 x 더하기 2 빼기 m 더하기 n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될 거고 mn 구할 수 있죠. 자, 요게 너가 이렇게 바꿀게요. 2의 로그 2의 3 더하기 x 더하기 2 이렇게 3이라는 거를 2의 로그 2의 3으로 바꿨고 2의 x승을 곱하면서 지수를 바로 더했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로그 2의 3이 요만큼이 돼야 되고 너가 2가 돼야 되죠. 그래서 너랑 이렇게 더하시면 돼요. 이렇게 더한 다음에 2를 빼주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답은 로그 2의 3이 되겠네요. 왜 저게 로그 2의 3? 요거요? 이 부분? 아, 요거를 선생님이 이렇게 바꾼 거예요. 2의 로그 2의 3 이렇게. 얘를 이렇게 바꾸고 나면 지수끼리 더하시면 돼요. 더해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3이 로그 2의 로그 2의 3이 되는 건 이해가니? 요거는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로그의 정의상 이렇게 된다고 했죠.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밑을 2로 통일을 시켜서 지수 법칙으로 더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2의 x승이랑 얘를 곱하면 지수끼리 더해질 거 아니야. 더한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에서도 더해요. 문제에서 지금 n 빼기 m 구해달라며. 얘가 지금 2 빼기 m이고 얘가 지금 n인데 그걸 더한다고요? 얘랑 더하면 2 빼기 n 빼기 아니지? 2 빼기 m 더하기 n는 요거랑 더하시면 2 더하기 로그 2의 3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요걸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으니까. mn을 구하지 않아도 그냥 저식끼리 더하면 금방 나온다는 거죠. 답은 2번. 자, 12번 별표 칠게요. 보세요. 선생님 그림 그리는 동안에 쓰세요. 자, 자랑이다 자랑. 제가 노래하는 숲속에 예쁜 아기 다람쥐가 살고 있었어요. 자, 그만. 자, 보세요. 기다려주셨어. y는 2의 x승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먼저 그려주시면 안 돼요? 얘는 이렇게 생겼고 다음에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너가 3, 어렸을 때 도망가지. 너가 2, S1, 너가 6, S2. 여기가 2의 x승 플러스 1이고 너가 로그 2의 x 빼기 2.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S1 더하기 S2를 구하고 싶은데 두 함수의 관계부터 볼게요. 잘 보시면 밑이 서로 같죠? 둘 다 밑이 2인데 그래서 밑이 서로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뭘 의심해 봐야 되냐면 혹시 서로 역함수인가? 함수? 인지를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데 그럼 확인을 하기 위해서 너의 역함수를 구해 봅시다. 1을 넘기고 양변에 로그를 취해 주시면 y는 로그 2의 x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 너는 마이너스 1이고 너는 마이너스 2죠.
그렇기 때문에 역함수는 아니지만 그러면 역함수는 사실은 어디에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얘가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이렇게 여기가 로그 2에 x 빼기 1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를 3부터 6까지 보는 거랑 이 함수 입장에서는 2부터 5까지 보는 게 넓이가 같았을 거야.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하지 않고 너를 2부터 5까지 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부분을 S2라고 했을 때 이 S2라는 거는 사실은 대칭 이동이 되기 전에는 어디 있었을 거냐면 2, 정확히 여기가 어디냐면 5거든. 2 들어가면 5 나오죠, 이거.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가 사실은 S2였을 거야. 얘가 대칭이 돼서 여기로 온 거예요. 이렇게 S2로.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라다가 여기다 갖다 붙이면 실제로 S1 더하기 S2는 이만큼의 넓이가 나오는 거죠. 답은 10이 나온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풀어내는 유형이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자 13번, 14번 유형이 시험에는 진짜 많이 나오는데 얘가 이제 어려운 유형이에요. 어려운 유형이고 그래서 선생님이 13번만 하나를 풀어드리고 14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3번 하고 최대치에서 조금 풀고 마칠 겁니다. 자, 13번 보세요. 몇 분 하고 마친다고요? 자, 조용히 하세요. 자, 보세요. 좌표 평면 위에 두 곡선이 있고 근데 너랑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만나는데 밑줄 a, b의 선분 길이가 2루트 2.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고 너랑 이렇게 너가 이렇게 대충 뭐 이렇게 생겼죠. 너가 a, b 요만큼의 길이가 2루트 2예요. 너가 4의 x 플러스 1 너가 2의 x 플러스 1 빼기 2.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너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인 직선인 마이너스 x 플러스 k.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k 값이 얼마니? 너를 구해달라. 자, 그래서 보시면 뭐 조금 어려워 보이죠? 그죠? 일단은 눈에 띄는 점은 뭐냐면 이 직선의 기울기를 알아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 그 다음에 선분 길이를 압니다. 우리가 선분 길이와 기울기를 알면 직각삼각형을 이용을 해서 선분비를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 애초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이 두 점과 이 두 점을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을 그렸을 때 너가 1대 1대 루트 2가 된다는 거야. 그지? 1대 1대 루트 2. 그때 2루트 2잖아. 그럼 너가 사실은 2고 너도 2고 너가 2루트 2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의 관계는 이 길이가 2루트 2인 게 아니라 이만큼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된 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A라는 점의 X좌표를 내가 T라고 놓는다면 Y라는 점, B라는 점의 X좌표는 T 더하기 2라고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각각을 여기다가 대입했을 때 너는 4의 T 플러스 1승이고 너는 2에 너를 대입하시면 T 플러스 3 빼기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보시다시피 4의 T 플러스 1승과 2의 T 플러스 3 빼기 2의 관계는 정확하게 둘이 이만큼 차이가 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2를 뺀 게 너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요거 이해가요? T라고 놓고 T 플러스 2라고 놓고 각각을 대입해서 각각의 Y좌표를 표현한 거야. 그냥 함수값을 표현을 해놓고 함수값의 차이도 정확하게 2가 되잖아. 그러니까 위에 거에서 아래 거를 빼면 2가 나오겠죠. 혹은 너에다가 2를 빼면 요 아래 거 Y좌표가 나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는 서로 날아가고요. 얘를 지수로 바꿔주시면 2로 바꿔주시면 2t 플러스 2가 나오고 는 2의 t 플러스 3. 그러니까 2t 플러스 2랑 t 플러스 3이 같아야 되니 이 항에서 계산해 보시면 t는 1 나오죠. 자, t가 1이 나오고 나면 누가 정해지냐면 a, b 값의 요 좌표가 정해져요. 예를 들면 a는 1,
1 대입하시면 16이 나와요. 근데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의 특징은 뭐냐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아니라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함수는 항상 이렇게 보셔야 돼요. x 플러스 y가 일정하다 이렇게. 그래서 갖다가 대입하시면 17 나오죠. k값은. 됐나요? 그래서 요게 이제 요 단원에서는 사실은 가장 잘 나오는 문제인데 유형인데 요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연습을 시키기에는 사실은 기본 수업에서는 조금 무리가 있고 그냥 간단하게 맛배기로 한 문제를 선생님이 보여주었습니다. 넘어갈게요. 어디 뭐? 답이? t는 1이고 k는 17이에요. 왜냐면 얘가 1,16이라서 여기다 1 들어가고 16 나오면 17 나와요. 답은 17 됩니다. 17.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최대 최소 우리 조금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왜? 시간 아직 많이 남았어요. 자, 지수 로그 최대 최소. 일단 기본적으로 지수 로그 함수는 어떤 함수였냐면 계속해서 증가하거나 계속해서 감소하는 뭐 이런 종류의 함수였어. 그지?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최대 최소를 언제 갖냐면 양 끝에서 가져요. 양 끝에서 가져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이 함수가 증가하는 함수인지 감소하는 함수인지만 보시면 지수 로그 함수 자체는 양 끝에서 이제 최대 최소를 갖는데 원칙적으로 a의 x와 로그 a의 x 같은 경우에는 a가 1보다 크면 증가였고 a가 1보다 작으면 감소함수였단 말이야. 그러니 어떤 구간에서의 최대 최소를 본다는 거는 예를 들어 닫힌 구간 뭐 m부터 m까지 최대 최소를 본다면 최대 최소 증가할 때는 당연히 m에서 최대가 나오고 fm이 최대 fn이 최소가 나오겠죠. 거꾸로 감소할 때는 fn이 최대가 나오고 fm이 최소가 나와요. 요게 일단 기본인데 그러면 증가하는 함수는 지수가 큰 값이 들어갈수록 큰 값이 나오겠죠. 예를 들어 볼까? 2에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1의 최대값을 구해보자. 자, 라고 한다면 우리는 밑이 1보다 크죠?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지수가 어떨수록 값이 큰 거야? 지수 부분이 클수록 작을수록 지수가 클수록 큰 값이 나와요. 기본적으로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그럼 사실은 너의 최대를 보는 거는 지수의 최대인 걸 찾으면 돼요. 그럼 이제 무슨 문제로 바뀌냐면 그냥 2차 어떤 함수 문제로 바뀐다는 거야. 그래서 이쪽은 거의 2차식의 형태로 치환을 해서 풀어내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15번 같은 경우, 16번 같은 경우에는 안 그런데 뒤에 보시면 17번 같은 경우에도 치환하면 2차식이고요. 19번 같은 경우에도 2차식이죠. 20번 같은 경우에도 치환하면 2차식이에요. 그래서 17, 19, 20이 다 치환했을 때 어떤 2차식의 형태로 이제 문제를 많이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너는 x에다 그냥 1을 넣으면 최대가 나오겠구나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돼요. 자, 문제 조금 보겠습니다. 보세요. 15번 보세요. 자, 닫힌 구간 1부터 3 얘는 최대 최소는 구간 자체가 되게 중요해. 1, 3에서 각각 너의 최대값을 a, b라고 했을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을 구해보자. 그러면 지금 첫 번째 함수 fx 같은 경우에는 증가하니 감소하는지만 볼게요. 증가하니 감소하니? 밑이 1보다 커요 작아요? 보니까 지수함수인데 1보다 작죠. 그러니까 얘는 감소하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1을 넣었을 때가 최대예요? 3을 넣었을 때가 최대예요? 당연히 1을 넣었을 때가 최대예요. 작은 걸 넣을수록 값이 커요. 그래서 얘는 F1이 최대인 거고 그래서 밑에다 쓰세요. A는 F1. 걔는 이제 계산하면 그냥 나오겠죠. 3 나오죠. 그 다음에 요거 로그 2의 3x 마이너스 1인데 얘는 조금 주의할 게 있어. 왜냐면 로그 2의 3x 마이너스 1. 자, 기본적으로는 밑이 1보다 크죠. 근데 요 자리에 부호에 따라서 증가함수가 아니라 감소함수가 나올 때도 있어. 왜냐면 우리가 로그 2에 마이너스 x 같은 함수를 생각을 해보시면 원래 로그 2의 x는 요거였지. 근데 로그 2의 마이너스 x는 어때? 이렇게 생겼지. 그러니까 얘는 감소예요. 얘는 x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감소로 바뀐다고. x에 마이너스가 붙어도 감소로 바뀌고 전체 함수에 마이너스가 붙어도 감소로 바뀌어요. 요 밑이 1보다 클 때.
근데 얘는 마이너스가 안 붙었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증가하는 함수가 맞아요. 증가하는 함수니까 g 같은 경우에는 3에서 최대가 됩니다. g 3을 써주시면 돼요. g3이라는 거는 여기다가 넣으면 여기가 8 나오니까 로그 2에 8이라서 3 나오죠. 그죠? 넘어갑니다. 답은 18 나오겠죠. 18. 그 다음에 자 16번 보시면 너는 닫힌 구간 너에서 너와 너의 최대값이 서로 같도록 하는 실수 A값을 구해봐라. 16번 여러분이 해보세요. 각각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보고 둘 중에서 어느 값을 대입해야지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3개 풀고 마치겠습니다. 3개요? 요거 하나랑 뒤에 거 2개 하고 마치려고. 나이스. fx는 어떤 함수? 증가함수. gx는 감소함수. 그죠? 근데 최대값이 서로 같아야 된대. 그러면 f에다가는 뭘 넣어야 되냐면 a를 넣어야 되고 g에다가는 1을 넣어야 되죠. 그래서 최대값이 서로 같도록 밑줄 치시고 fa는 g1 요걸 쓰시면 되죠. 그래서 fa는 g1. 그러면 요거를 풀어내려면 여러분이 지수 로그 연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수 로그 단원에서 했던 연산을 가지고 계산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지금 fx는 증가하기 때문에 가장 큰 a를 넣었고요. gx는 감소하기 때문에 가장 작은 1을 넣었어요. 자, 넣어보시면 3에 a-2승 플러스 1이 나오고 좌변은 자, 우변 같은 경우에는 1을 넣어보시면 로그 2분의 1에 2가 나오지, 그지? 더하기 4. 로그 2분의 1에 2 더하기 4인데 요게 이제 마이너스 1 나오죠, 이만큼. 그럼 너는 3 나오니? 는 3. 그럼 3 넘어가면 2 되니? 그러니까 1 넘어가면 이렇게 양변 밑이 3짜리 로그 취해주시면 a 빼기 2는 로그 3의 2인데 2가 더해지면 로그 3의 2를 더했으니까 9를 곱하면 18. 뭐 여기까지도 식을 쓸 수는 있겠죠. 그죠? 답은 그냥 3번에 있는데 로그끼리 이렇게 계산을 할 수도 있죠. 진수끼리. 2는 로그 3의 9니까 진수끼리 곱해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연산들만 잘 되면 돼요.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우리 17번이랑 그 다음에 20번 하고 마칠게요. 17번 보세요. 고2 수업은 막 10시 반에도 끝나고 그래요. 뭐 한 10시 40분에도 끝나고. 중2나 고2나 자 보겠습니다. 17번. 선생님들 수업할 때는 10시가 넘어가면 다들 난리가 나요. 아 그래? 그럴 수 있죠. 아니라 그냥 여기서 갈까요? 근데 그거는 근데 수학하는 진도가 사실은 여유가 있었고 우리 수업은 지금 진도가 별로 여유가 없습니다. 선생님도 여유 있게 수업을 해주고 싶은데 뭐 그렇네요. 자, 여유 없어서 우리 빨리 이거 하고서 여러분 수투도 아니죠? 수투도 해야겠죠? 수원 그죠? 한 번 더 들어야 되죠. 자, 보겠습니다. 일단 보세요. 닫힌 구간 0부터 3에서 너의 최소값이 3이래. 근데 식 자체가 그냥 일반적인 지수함수가 아니에요. 지금 4의 x승 더하기 아니지 빼기 요거 8을 앞으로 곱하고 8 곱하기 2의 x승으로 바꾸겠습니다. 더하기 a. 자, 구간은 0부터 3. 0부터 3이라는 거는 x의 범위죠. 근데 이렇게 식을 보시면 2의 x승이라는 거를 t라고 치환을 할 수가 있죠. 너를 치환하는 이유는 t라고 치환을 하면 너가 t제곱이 되면서 우리 요 식 자체가 뭘로 바뀌냐면 이렇게 생긴 t에 관한 2차식으로 바뀌어요. 즉 2차식의 최대 최소로 바뀐다는 거야. 근데 치환을 하면 요 t라는 것의 범위를 새롭게 잡아 주셔야 되죠. t의 범위는 x가 0부터 3이니까 0 들어가면 1이고 3 들어가면 8이 나와요. 그래서 1부터 8까지가 되는 거예요. 2의 0승은 1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요 범위 내에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보는 건데 그럼 이제 요거 2차 함수 그릴 수 있죠. 대칭축이 4가 되고 이렇게 될 거고 근데 너가 1이랑 8이니까 1이 조금 가깝고
8이 조금 멀어요. 그래서 멀수록 값이 더 크겠죠. 이때가 최대가 되고 이때가 최소가 됩니다. 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제에서 최소가 3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4 들어갔을 때 3 나오면 돼요. 몰라요. 안 계산해 봤는데. 자, A 놓으면 16인가? A 빼기 16 는 3 이렇게. 그죠? 답은 5번 맞아요. 응. 왜? 여기다가 4를 넣은 거예요. 문제에서 최소값을 알려줬으니까. 완전 제곱식이야. 자기야? 기분이 나빠지려고 한다? 날 아니야. 넘어갑니다. 자, 20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20번 풀어보세요. 빨리 하고 집 가자. 응. 20번 풀어보세요. 나집 가. 너 지금 다 같이 죽자 이거야? 20번, 20번. 20번 풀고 마칠게요. 갈 거야? 너 로고 질문 안 해도 돼? 그리고 질문이요? 질문 열심히 필기했어? 질문 할정 필기요? 필기하고 열심히 풀어봤어? 잠시만요. 숙제 공부하신다고 할 거잖아. 할 거잖아. 아니, 숙제 애들 뭐 다 A 받았던데. 그래도. 저는 숙제 없어요. 내가 모르겠어요. 넌 없죠. 20번 모르겠어요. 저번에 결석한 애들만 어쨌거나 확인 좀 하고. 뭐야 왜? 많이 많지? 근데 원래는 끝나고서 이제 테스트 틀린 것도 선생님이 좀 봐주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틀린 거를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열심히가 뭐니? 열심히 했네. 뭘 열심히. 달월. 빨리 풀어 20번. 20번 풀어봐. 치환을 해서 풀면 돼요. 근데 A의 X승을 얘도 치환을 하면 되겠죠? A의 X승을 T라고.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A의 X승의 범위가 나올 거라고. A의 범위는 0에서 1 사이고 A의 X승 지금 이렇게 생겼잖아. A의 2X랑 얘를 조금 쪼개면 잠깐만 마이너스 2A의 A의 X승 다음에 더하기 2 이렇게 되어 있고 X의 범위는 0부터 2 근데 A의 X승이 T면은 그냥 A는 뭐야? 자 그냥 A는 그냥 2예요. 요거를 T 제곱이 되고 이 부분이 T가 되죠? 그러면 T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 A의 X승의 범위는 그거 그냥 그거 뭐야 마이너스 2까지 합쳐갖고 보면 안 돼요? 마이너스 2를 해놓으면 대표하지 않아요?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이렇게 생겼어요. A의 제곱 그래서 A의 제곱부터 A의 0승까지죠. 1까지. 그죠? 근데 A의 0승이랑 A의 제곱이랑 누가 더 클까? A의 0승이 더 크죠. 왜? A는 1보다 작으니까. 밑이 1보다 작으면 지수가 작을수록 큰 게 나온다고 그랬어. X가 제일 작은 게 들어갈 큰 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가 1이고 이쪽이 A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T라는 값은 범위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는 너의 최소값이 4분의 7이라고 했고 최대값을 구해달라고 했는데 이 2차식을 여러분이 그려줘야 됩니다. 어차피 T에 관한 이차함수니까 그릴 수 있어요. 물론 대칭축이 A라는 점에서 약간 불편하기는 하지만 그냥 A라고 써. T는 A. 자, 범위는 A의 제곱부터 1까지인데 어차피 A는 1보다 작지. 1은 뭔가 오른쪽에 있겠지. A의 제곱은 A보다 작지. A 제곱은 왼쪽에 있어요. 둘 중에서는 누가 더 큰지까지는 내가 잘 모르겠어.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 어쨌거나 양쪽으로 A제곱과 1이 있고 A는 가운데 있습니다. 다행히도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최소값을 알려줬어요. 그죠? 즉 뭘 대입해주면 돼? T에다가 A를 대입하면 돼요. A 대입하시면 A제곱 마이너스 2A제곱 더하기 2 너는 4분의 7 그럼 여기서 A 값이 뭔가 나올 것 같아요. A는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는데 양수가 돼야 되니까 2분의 1 2분의 1을 다시 대입을 해주시면 범위가 나옵니다. 여기가 2분의 1이고 여기가 4분의 1인데 보시면 2분의 1부터 4분의 1까지랑 2분의 1부터 1까지랑 어디가 더 머냐면 1이 더 멀어요. 그죠? 1이 더 멀죠? 즉 1일 때가 최대예요.
주어진 식에다가 1을 대입하시면 1 빼기 1 더하기 2는 2 나오죠? 답은 2가 나온다. 괜찮아요? 자, 고생했고 요거 답지 주고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